현장을 CCTV로 포착한다는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가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린 일가족 보험 사기단, 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인데요. 저 보시면 이제 휠체어를 20대 남성이 타고 있고 뒤에서 이제 가족 같은 분이 이제 밀어주고 계세요. 이분은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혼자 힘으로는 이제 일상생활조차 이제 어려운 그런 분이신데. 자,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택시에 타셔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오! 일어났죠? 예. 직접 일어났습니다. 전신마비였는데. 그리고 알아서 차를 탑니다. 이분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머. 뭐야? 자, 그리고 아까 그분이에요. 하얀 잠바 입었던 휠체어 이분이에요. 혼자서 신발끈을 정리하고. 자, 이게 지금 너무 영상에 다 멀쩡해 포착이 돼 있습니다. 보이시는데? 아니, 전신마비가 아니라 뇌가 마비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박스도 옮깁니다. 일도 하는데요? 분리수거도 하세요. 와, 카이제 소주네 완전. 그 실내로 돌아서는 심지어 계단까지 올라갑니다. 온몸이 멀쩡하실 것 같은데? 너무 멀쩡한데? 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대단해. 아니, 저기서 뭘 얻는 거지? 그 영상에 나왔던 인물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남성은 20대 아들입니다. 휠체어를 밀어준 사람은 20대 누나고요. 그리고 50대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험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야, 온 가족이 돈탄하려고 아주 예. 똘똘 뭉쳤네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2016년에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 이때 병원으로부터 3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요.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받기 쉽지 않은데. 네. 이 상황을 보고 가족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팔도 있잖아. 뭐 너무 무서운데? 반대팔도 있잖아. 너무 무서운데? 아니, 뭔가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로. 의료사고로 3억 원의 합의금을 받자 몇 년 후에 네. 아들이 오른팔 후유 장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온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보험사 두 곳에서 1억 8천만 원을 편취했고요. 이후에 세 개 보험사에 12억 9천만 원을 청구하자 이제 4억 원의 보험료가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서 걷는 모습이 보험사 조사관에게 목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곧이어 수사가 착수가 돼가지고 멀쩡히 걸어서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아들이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무려 7개월 동안 주거지 CCTV와 스마트폰 통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알아낸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냥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건데 예. 원래 병원 가면 그런 거 치잖아요. 무릎 같은 것도 예. 반응 오는지 맞아. 팡 쳐보기도 하고 발가락을 세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뭐 바늘로 그래요. 찔러보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 병원 진단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네, 실제로 병원 진단이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절차대로 모든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 신체 마비 진단을 내렸고요. 이게 돼?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징역 8개월에 징역 10개월 그리고 징역 1년 1심에서 나왔습니다. 저렇게 이제 좀 오랜 시간 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금방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다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좀 뭐 형량을 더 늘린다든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 사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일단 받은 보험금 다 써버렸다. 네. 네. 그러면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돈이 없어요. 네. 벌금 대신에 노역형을 받게 됩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자기가 내야 될 벌금들을 채워나가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보험사는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채권이 되고 보험 사기범은 채무자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람이 그 금액을 갚을 때까지 벌어들이는 모든 금원은 다 압류가 됩니다. 월급을 받든 어디서 일을 하건.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금융 거래도 못하고 신용카드 개설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갚아야죠, 당연히. 그 20대면 창창한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해줘야 되는데 같은 팀이 돼서 미래를 다 같이 그냥 네. 망쳐버렸으니 이거. 마트 사기범에 이어서 이번에는 크게 한탕을 노린 범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전 모의까지 하는 아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마는 그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CCTV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근데 왜 저러고 살지? 2024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쯤 자, 한밤중에 차가 가는데 뒤에서 와서 뒤에서 와서 뒤에서 와서 아이고. 네,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를 뒤에서 직진하는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되게 비싼 차 같은데. 네. 자, 모두 고가의 수입차인데 에어백 터졌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운전자가 모두 다 사건 접수를 안 합니다. 에? 응? 뭐지? 자, 약간 운전자들이 좀 수상한데요. 뭐지? 이 사고가 나기 3시간 전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3명의 남자가 탑승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A씨, 이 사람을 B씨라고 하고 아유. 그 이 B씨가 탑승한 차량이 갔다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당한 받친 사람이 요 C씨. C씨는 요 차에 타고 있었던 거죠. 아는 사람들인가 봐요. 예. 자, 이 세 사람이 작당 모의하고 있는 모습 카메라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아이고 다 잡혔네. 예. 야 CCTV가 진짜 예. 많아. 작당 모의를 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아까 그 A씨라고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여기 주범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지휘.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역할 C씨에게 설명을 해줘요. 야, 이렇게 알았지? 이거 쓱 나오다가 받치는 거야. 그러면서 요렇게. 아이고. 아유. 좀 센데? 그러니까 저러다 진짜 다쳤겠다. 아유 참 인생 놀랬겠다. 아유 저것도 강심장해야지. 예, 이 사건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지요. 사고 충격으로 이 B사 자동차의 에어백이 터집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자동 신고가. 네. 신고가 자동으로 119에 접수가 됐고 소방구급대가 경찰에 공동 출동을 요청해서 경찰까지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저 사고 장면을 보시면 작전을 짜서 메인 도로가 아니라 갓길 옆으로 두 차가 빠지도록 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통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한 거거든요. 경찰이 네.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보험 사기를 치려면. 근데 이제 이 신고가 자동으로 되면서 경찰이 나온 겁니다. 야 너무 놀랬겠는데요? 네. 우리 누가 신고했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네가 했어? 네가 했어? 나 안 했는데 근데 차가 자동으로. 네. 와 되게 좋은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두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보험 처리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거부하고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음주운전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 비교적 젊은 20대, 30대 초반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역 특성상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척이 좋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출동하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둘이 막 싸우는 거거든요. 네네. 당신이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아, 이걸 어떻게 또 말릴까? 근데 반대로 두 운전자가 너무 괜찮아. 친절하게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가십시오 이러면 그것도 이상하지 사실은. 이상하죠. 네. 이게 뭐지? 이런 이게 느낌. 부자연스러운 거죠. 괜찮아. 가세요. 괜찮아. 너무 사이좋게 둘이. 네. 너무 사이좋게. 사건 접수 우리 안 하고 보험 처리할게요. 예. 저희는 평화를 사랑해요. 이상해요. 뭐 이상하잖아. 경찰분들 그렇지 않으면 촉이 좋은데 네. 상관 이상하죠. 만약에 경찰관 출동을 예상했다면 둘이 싸우는 연기까지 연습을 했을 텐데 그 예상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네. 당황스러워. 근데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이 피해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미 약간 부서진 차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부서지던데?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보험 회사에서 차를 고쳐주고 또 웃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고를 내고 돈을 받는지 궁금해요. 자기 부담금만 하고 보통 네. 말잖아요. 저게 운전자 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합의 지원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아는 거죠, 그 속성을. 더 준다는 많이 거를. 해놨구나.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 또 관계가 되어 있는 수리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져가면 실제로 그 수리점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고 그런데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 보험사에서 지급하면 리베이트로 건네주고 아하. 다양한 형태로 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상한 보험 사기 피해액은 무려 8,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착값이 진짜 물론- 크게 한다 하려고 했는데. 네. 8,300이면. 자, 이 남성들은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보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보험 사기가. 경성 사기와 연성 사기라고 해서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경성 사기는 뭐냐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아예 세워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성 사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고인데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거든요. 둘 다 중범죄에 해당이 되니까 보험 사기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요. 총 1조 1,164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정말 이게 큰일 났는데요. 이 보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 사기. 약 49%,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 사기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하기 쉽고 건당 피해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고라는 건 계속 발생하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크게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 피해액이 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보험 사기는 이제 백화점에서 일어난 보험 사기입니다. 근데 사기고요. 참 역대급 사기고요. 아이고. 영상을 보시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사기를 친다고? 와,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보험 사기입니다. 보실까요? 자, 백화점 아닌데요. 한 남성이 유모차를 잡고 있죠. 여기는 이제 유모차 잘 내려가라고, 카트 잘 내려가라고 이제 경사로 만들어진 길인데 내리막길에서 이걸 쓱 그냥 놉니다. 이걸 쓱 그냥 놉니다. 미쳤나봐. 이걸 쓱 그냥 놉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기십니까? 진짜로 진짜 이거.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데 와. 야, 자기 얘기를. 와. 미쳤다 진짜 이거는. 탑승에 있던 아이까지 내동댕이 치는 이 아빠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미쳤다 진짜. 와 소름 돋아요 저는. 진짜 저거는 저 집에서 저런 저게 어떻게 저 아이를 데리고 야, 아니 뭐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타내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와. 이 영상 속에 아빠는 백화점 시설물 때문에 내 아이가 다쳤으니 보상하라는 컴플레인을 걸면서 백화점에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와 이거는 네. 근데 백화점 측에서 CCTV를 확인한 거죠. 내리막에서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아빠가 고의로 밀어버린 영상을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전 지금 이거 보면서 저 아이는 저 집에서 얼른 구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정신 나간 거 진짜 아빠인지도 검사부터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말이 안 어떻게 돼요. 저럴 수가 있지? 친부모가 말이 저럴 안 수가 돼요. 있나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밀 거란 상상을 못 했는데 심지어 아기가 유모차 넘어졌잖아요. 근데 또 막 빨리 달려가지도 않아요. 느긋느긋하게 가니까 얼마나 어린 애인데 저거. 뭔가 이게 한두 번 해본 것 같지가 않긴 한데 근데 진짜 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에서도 아동학대 엄청 당할 것 같아요. 좀 구해줘야 돼 빨리. 사이코패스야 친부모는 진짜. 네, 자 이번 사건은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이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일단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범죄로 판단이 되죠. 거기다가 또 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러면 이제 보험 사기까지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악마다 악마. 저 아빠가 뭐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100번 양보해도 저거는 아닌 거죠. 지가 그죠? 다치든가요. 아하. 그거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2022년도에 30대 부부가 네. 1살, 3살 자녀에게 분기를 휘둘러가지고 중상을 입힌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요. 다음 해에 어머. 300여만 원을 받아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1살, 3살이요? 예, 1살, 3살. 와, 300만 원 받으려고. 예. 아니, 근데 더 끔찍한 건요. 예전에 그 아빠가 보험금 1,0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네. 아들의 손가락을 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을 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 사이코가. 당시에 이제 복면을 쓴 강도들이 10살 된 아이의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고 미쳤다. 20만 원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손가락을 자른 범인이 이제 자기 친아버지였던 거죠. 진짜 사람도 아니네. 근데 이 아버지는 이혼 후에 아들한테 네가 손가락을 자르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속여가지고 아이의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거든요. 알고 당했어. 알고. 와 그래서 미쳤다. 정말 그 당시에 아마 이 소식을 들은 그 분들이 전 국민이 정말 충격에 빠졌었죠. 어떻게 저러지? 진짜 악마. 너무 충격이다. 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러지?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 또 경찰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보험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사망보험은 없애자. 네, 그래서 참 슬프죠. 너무 슬픈데 이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다든지 또는 아예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린이를 입양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하게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5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은 가입할 수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와 얼마나 많았으면 무섭다 진짜. 아니 금지된 이유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 와. 악용하니까. 와 근데 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사회 일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건 돈이 필요하고 절박하면 자기의 소유물인 자녀를 이용해서 돈을 마련하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야. 너무 무섭다. 제일 무서웠어요. 여태까지 본 우리 영상 중에. 너무 충격이다 진짜. 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병원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병원 같죠, 그죠? 커튼이랑 이런 거. 근데 마이크가 왜 있죠? 그쵸? 저거 그냥 조명 아니야? 저거 조명이에요? 뭐 전등 같은 거. 저런 거 뭐 뭐지? 그런 거 적외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치료하는 거. 치료기구. 적외선 치료기. 자, 지금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방병원. 네. 적외선 네. 램프네. 자, 한방병원의 모습입니다. 아, 근데 잘 보세요.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쪽에서 간호사 한 분이 나왔고 옆에 웬 남자가 또 한 명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병실 쪽으로 가는데 환자분은 이 간호사분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아내가 병실로 안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문을 친절히 닫아주고 유유히 아내는 떠납니다. 뭐지? 네, 간호사분이 배꼽 인사를 해요. 응? 자, 치료실에서 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다른 여성분. 뭐지? 간호사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오죠. 이분은 지금 아까 소파 위에 있었던 분의 어머니세요. 예, 그러더니 또 그쪽으로 가. 예, 어머니가 일로 가면 돼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 병원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전부 다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네. 그저 다른 어떤 호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저거 교통사고 위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고무줄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 간호사분이 좀 안 좋은 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어떻게? 이 사건은 대형 한방병원과 환자 가족들이 함께 보험 사기를 친 건데요. 서류상 진료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족 일원이 진료를 받고 피부 미용, 시술 등은 다른 가족이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허위로 진료 기록을 발급해서 병원과 환자들이 함께 보험금을 챙긴 사건입니다. 아이고 기가 막히다 정말. 자, 의료진과 환자가 나눈 대화 한번 보실까요? 또 500 쓰면 50 돌려주고. 어머, 진짜? 50 와요. 야, 이게 뭐야? 예. 병원에서 500을 쓰면 50을 돌려준대요. 오늘 기업형이고 조직적이고. 별의별들이 다 있네. 그래서 여기에 가담한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편취한 보험금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와. 야, 세상에. 이거 뭐. 네. 저 어떻게 짜고 하지? 규모가 너무 큰데요. 근데 10억이면은 10억이면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근데 이 병원은요, 병원장이 한의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양방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이제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허위 진료 기록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양방 전문의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들을 소개받기 위해서 브로커까지 또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의 권유에 가족들이 현혹이 돼서 함께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보험 사기를 조직적으로 함께 쳤던 것이죠. 게다가 이 병원에서는요, 약 10% 정도는 환자가 돈을 내는 그 금액을 대신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문자에 나왔죠. 500만 원 쓰면 10%인 50%를 돌려주는 거지, 현금으로. 리베이트. 예. 리베이트가.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시술, 그리고 공진단이나 경호과 같은 고가의 보약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공진단 이런 거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진짜 비싸요. 비싸죠. 그리고 일반 환자랑 구분하기 위해서요. 차트상에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보험 사기 환자하고 일반 환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아름아름 가족 끌어들이고 뭐 아름아름 지인 친구 네. 이렇게 해서 끌어들인 그렇죠. 거군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또안 네네. 되니까. 근데 결국 알려지네요. 네. 어떻게 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최근 들어서 의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집중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그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개원부터 보험금 흐름이 수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사가 시작됐고요. 결국 보험 사기를 염두에 두고 개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와. 그걸 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머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저런 건가요? 이게 총 1년 반 동안 원장을 포함해서 병원 직원들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이런 10억 원 정도를 편취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대단하다. 10억이면 그러니까 이거 작정하고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공들여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네. 아. 어쨌든 의사 작정하고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한 건데 그럼 의사로서 자격 박탈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병원도 네. 아니지 저기는.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주도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요. 병원장과 직원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병원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확률이 높죠. 지금 저 정도의 범죄면 뭐 금고 이상의 범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참. 저번부터 그 마약하는 그 병원부터 참. 네. 아, 모든 찰나의 순간이 찍혀 있는 CCTV 속 현장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영상은 오토바이를 이렇게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한번 좀 영상을 보실까요? 자, 강남의 한 주택가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오른쪽을 한번 보죠. 우측을 봅니다. 자, 그러더니 돌아서 방향을 바꿉니다. 뭐지?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집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의적으로. 자, 여기 또 다른 사거리입니다.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갑니다. 왔던 길을 다시 와서 결국에는 차랑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이건 다른 날 영상입니다. 골목길은 같고요. 날짜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하죠?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와. 얼마 뒤에 어이구.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날짜만 다르고 운전자는 같습니다. 연속으로 사고가 난 이 오토바이 운전자. 정체는 보험 사기꾼이었습니다. 이게 되나? 저렇게 합의를 해서 계속 매일 저렇게 하는 거예요? 별 사람 다 했다. 이 남자는요, 일방 통행길만 찾아다닙니다. 와. 그리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들 앞에 가서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겁니다. 17번의 사고로 이 사람이 뜯어낸 돈만 7천만 원입니다. 와. 저렇게 되니까 저걸 하는구나. 네. 서행길이라서 자기가 안 다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저 넘어지는 걸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네. 잘하네. 전문가예요, 지금. 근데 부자연스럽게 넘어지잖아요. 네. 딱 자기가 안 다치게. 아니, 진짜 저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남성의 수술법을 보면요. 사고를 낸 뒤에 하는 이 멘트가 있어요. 딱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다가갑니다. 일방 통행인데 왜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 역주행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예요. 전문가네. 그래서 운전자를 이렇게 겁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이래서 거액의 합의금 받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한 운전자에게서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왠지 걸린 게 네. 그래도 지금 다 뭐 이렇게 돈으로 해결을 하고 뭐 합의를 봤지만 어떤 누군가가 억울하더라도 보험 처리해라. 약간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요구하면은 그거 내느니 그냥 내가 보험금 내는 게 낫지. 조금 네. 보험으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하는 운전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사기꾼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들이 보험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진단서? 다쳤어. 그거 안 속을 텐데 보험사에서 그런 거 엄청 디테일하게 네, 보잖아요. 꼼꼼하게 볼 텐데요. 보험사가 알아채기가 좀 어렵게 기존 진단서의 날짜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교묘하게 이조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험사도 속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리게 된 거죠? 일단 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때 사고 장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특정 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계속 사고가 나니까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결국 5개월 만에 보험 사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속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변명거리가 됐던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내가 늘 일상 일을 하다가 사고가 계속 난 거다라는 변명을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돼서 체포가 된 거죠. 이게 그 강남 지역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보면 이게 일방통행길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한 100m만 갈 수 있는 길을 한 400m 이렇게 돌아서 맞아요. 일방통행길 따라가야 되니까 내비통에. 운전자들이 유혹을 받기 쉬워요. 맞아요. 여기면 빨리 지나가면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혹을 많이 느낄 만한 지역에서 계속 저런 사고를 내는 거죠. 사실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한 건 물론 법을 어긴 거긴 하지만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친 것도 좀 많이 괘씸하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남성 결국 경찰 수사 끝에 입건이 됐고요. 적용된 법조들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그다음에 형법상 사기, 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가 모두 적용돼서 구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소돼서 처벌을 받겠죠. 죄질이 나빠서 아마 무거운 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